연봉이 거의 2억이었어요. 1250만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민간인 출신으로 항공사에 들어온 첫 번째 케이스예요. 3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고급 기술을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냐고 말렸죠. 다. 저는 자존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다른 일 더 했겠죠. 후회하진 않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 있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해낼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청소용품 쌓는 공간인데 청소 소모품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스텔스라는 기능을 가진 비행기 중에 이제 B2라는 폭격기. 여기는 이제 헬리콥터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거 다 직접 조립하신 거예요? 네, 저를 잘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잠깐 살은 적이 있었는데 대구 비행장 근처에 날아다니는 이제 전투기 보고 나도 조종사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꿨었죠 그때는.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일반 출신으로 아시아나에 입사해가지고 24년 있었고 TV항공, 에어로케이 항공 거쳐가지고 퇴직 후에 청소업체를 차렸습니다. 파일럿으로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총 몇 년 정도? 3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청소업체를 차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작년 12월 회사 그만두고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 93년 2월 달에 입사할 때만 해도 대부분 군에서 제대하신 군 경영자들이 운항 승무원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때 민간인 출신으로 항공사에 들어온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일반 경력을 하거든요. 제 자비로 이제 경비를 들여서 면장을 취득하고 옮겼는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은 대부분이에요. 제가 최초란 타이틀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3인 1조로 해가지고 대전 16평 이사 청소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폭석이잖아요. 물 소모가 엄청나요. 오늘 많이 더워요. 35도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실내라서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빈집이었을 경우는 에어컨 작동 안 되는 곳이 많고 습도도 있고 겨울엔 또 온수도 작동 안 되는 곳이 많고 차가운 걸레를 또 이렇게 손을 쥐고 또 해야 되니까 손이 많이 시렵죠.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8도 이하 혹한기 수당 해가지고 제가 2만 원 드리고 오늘 대전 예보를 보니까 35도예요. 그러면 혹서기 수당 해가지고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오, 이런 게 있어야지 직원 사기가 오르고 그러면 좋은 결과물 낳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혹한기, 혹서기 수당 있는 거. 네, 저희 업체만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올해 나이가 한국내는 62세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1세에 창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아, 2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32년간 파일럿 생활 하셨으면 안 가보신 데가 없겠네요. 네. 저하고 유럽 대형기는 한 14년 탔고 동남아 가는 중형 비행기는 12년 정도 탄 것 같아요. 비행시간은 18,000시간 근접했어요. 그 정도 베테랑이시면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월급이나 연봉이 되셨던 거예요? 제가 퇴직할 때 연봉이 거의 2억이었어요. 실수령액으로 한 1250만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잘 주무셨어요? 네, 길 넓은데요? 넓어요? 경비 절감을해서 장거리 갈 때는 한 차로 가요, 이렇게. 저희 오늘 유성까지는 정확히 49분 거리는 걸려 있네요. 고속도로 타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기장님이 현지 날씨라 속도를 알려주시잖아요. 방금 그렇게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직업병이네, 직업병. 저는 고객님의 고퀄리티 청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곳 청주에서 출발하여 유성까지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위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지만 되도록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수천 번 넘게 하셨겠네요. 그래도요, 외워서 하지 말라고 해요.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하라고 돼 있어요. 기재 취급도 간단히 하는 거는 이렇게 안 보고 하지만은 결국은 또 보고 한 번 더 체크하는 거거든요. 기장 방송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꼭 보고 해야 됩니다. 직업병이네, 직업병. 대표님께서는 32년간 이제 파일럿 생활 하셨는데 왜 청소 업체를 차리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비행 생활 했잖아요. 28에 들어와가지고 60세에 그만뒀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제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일단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전산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장소 특성상 청정한 구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늘 걸레 들고 키보드 닦고 바닥 광택도 내야 되고 항상 하여튼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싫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싫었던 것 같지는 않고 청소하면서 느끼는 어떤 뿌듯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항공업이 완전 셧다운 하다시피 해가지고 대부분 쉬었잖아요. 조종사까지.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쿠팡을 간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땀 흘리면서 쉬지 않고 짐 싣고 육체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해볼만 했어요. 육체적인 거 힘들어도 같이 일하니까 힘이 안 들더라고요. 군에서 깔끔하게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쿠팡에서 육체 노동했던 경험까지 두 개를 합하면 지금 청소 서비스 업체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죠. 저희 채널에 조종하시는 분 한 번 나왔거든요. 네, 봤어요. 바로 전적 직장
TV 항공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시나요? 아니요, 잘 알아요. 아, 아세요? 네, 같이 운항본부에서 부사장을 했었거든요. 잘 알죠. 가끔 그런 영상 보시면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이 직업도. 그러면 이제 주로 입주 청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하시는 거예요? 입주 청소를 주로 해왔었고, 거주 청소는 고객님이 집 안에 계시고 모든 물건들이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 가격이 좀 비싸요. 이유가 화장실 청소한다 그러면 치약 칫솔도 다 들어서 밑에 닦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수건 있는 서랍장도 닦고 수건 다시 집어넣고, 손이 2배 가는 거죠. 사무실 청소, 학원 청소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평수가 16평이니까 오늘은 3분이 일하면 됩니다. 나머지 한 분은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조천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경력이 많으시죠. 회사 방침이라 그럴까요? 다른 곳에 취직이 조금 어려우면서도 저를 찾는 분, 그런 분들 먼저 선정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력 단절된 분들이시거나 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이제 거의 다 왔나 봐요, 대표님. 용품이 되게 많네요. 아, 많아요. 그나마 이거 조금 줄어든 거지, 지금 평수가 적어서. 전화 받아든 보통은 비번을 전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전날 문의를 했는데 당일에 알려주시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 안 열리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어차피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닌가요? 예. 그래도 안 열려줘. 이렇게 되면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이에요.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웃긴 거는 출발을 딱 하는데 토일렛도 딱 그 청소 저희가 하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미쳐갈게요. 또 그건 어느 정도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약금을 받잖아요. 왜 안 돌려주냐고. 그러고 싸우는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기다려보면서 청소도 떼먹어요.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저기 어디고 가게들 접는 청소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몰랐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청소를 다 해놓고 그랬더니 문 닫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돈을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 사람이 들어오는 청소가 아니고 나가는 청소였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동산도 안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일본에 있어서 못 붙여준다. 아버지가 아파서 어째서 그런 고객이 좀 있어요. 지금 별의별 사람이 많네요, 아, 진짜. 많아요. 이거 어떡하죠? 아, 네, 고객님, 스테이스 청소입니다.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저 청소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번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다 있으니까 저희만 협력해가지고 잘하면 되죠. 집을 제가 오고 있으니까 센터장님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혹시 문제 소지가 있는 뭐 파손된 거 있나 해가지고. 약품이 진짜 많네요. 많아요. 여기 아픔들은 특권 제품들이에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된다. 표시를 다 해야 돼요. 그런 쪽을 많이 노력할 거예요. 돈 버는 거는 멀리 바라보고 체계 잡는 거. 제가 그걸 하고 싶어요. 이 청소업계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좋은 분들 모시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도 충분히 해가지고 충분히 감안하고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항공사도 5년 동안은 적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 많이 했잖아요. 항공기 도 해야 되고 지점 설치해야 되고 인원 스카우트 해야 되고. 항공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들어온다. 들어온다. 수익이 아직은 그러면 0원이신 거예요? 그렇죠. 투자만 하고 있어요. 항공사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장모님도 1,000만 원 하라고 도와주시고 막 그래요. 이런 거 왜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참 좋다고 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고맙죠. 심지어 나중에는 협회 같은 데서 일하면서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 하고 좀 목소리를 내고 싶어. 김씨 이씨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오시면 대표님도 같이 이제 청소를 그렇죠. 하시는 제가 거예요?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네. 깜빡 전등이 깜빡깜빡해요. 나중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브리핑 하겠습니다. 몸 이상 있는 거 없으시고 고장 실패라는 뜻인데 조종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페일러예요. 엔진 페일러, 하이드로 페일러, 일렉트리컬 페일러. 희한하게도 루어 그래가지고 유혹이라는 뜻이거든요. 유혹. 우리가 사다리 작업할 때 조금만 옆에 가가지고 사다리 옮겨놓고 하면 되는데 이걸 옆에서 체중 이동시켜서 하다 보면 사다리하고 몸하고 일자가 돼서 넘어져요. 좀 편하고 싶은 유혹.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한 유혹. 이게 유혹이 생겨요. 안전하고는 항상 유혹을 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점심 먹고 한 2시? 2시 반? 팀장님은 이거 쓰셔야 되고 네, 아침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브리핑을 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맨날 괴롭혀요.
팀장님 오늘 35도래요. 못 살아 내가. 우와 진짜. 폭염 수단. 이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이런 회사는 절대로 없어요. 아마 우리 사장님 처음이죠. 처음 볼 때는 우리 사장님이 처음이죠. 진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드리는 거네요. 저는 다 먼저 다 해요. 벌써 오늘 일당을 공장으로 다 이체를 했어요. 설사 집에 급한 일 있으면 가더라도 그거를 저는 아, 벌써 이체를 하신 거예요? 벌써 들어왔어요. 아침 시간 일어나면 이체부터 해요. 아, 한 기다리는데 돈을 왜 줘? 내가 맨날 그랬거든. 근데 사실은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만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팀장님 여기 음료 다 있어요. 물도 있고. 대전 지역은 거의 대부분 저희 셋이에요. 조치원하고.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대전에서 일하면 막 설레요. 나이 얘기도 돼요? 저하고 다들 동갑이에요. 아, 이분이 그 동갑이신 분이에요. 오늘은 화장실은 이 정도면 상태가 어떤가요? 중정도 중하? 좀 방치가 됐고 지금 습기가 많은 날씨라 그래서 건강이 많이 편해요. 대표님이 이렇게 처음에 청소업체 해보겠다 하셨을 때 아내분이나 가족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내는 마음 상태나 제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는데 한 달 거쳐 있는 친구들만 봐도 고개를 설레설레 숨져요. 여태까지 그 고급 기술로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냐고 말렸죠 다. 남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였고 형님도 의료계에 높은 위치에 있고 장모님은 교수시고 이거하고 많이 대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살았던 분이 어떻게 이걸 하냐고 막 그런데 저는 자존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다른 일 더 했겠죠. 그럼 대표님은 아직 일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으니까 팀장님처럼 1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좀 많이 배우는 그래도요. 운전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한 6개월 지나고 그러는데 고속버스처럼 운전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고속버스 운전에 스킬까지 발휘하기는 다 모든 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이렇게 일하다가 점심 식사는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군부대. 그 외에는 다 같이 식사해요. 다들 찌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속을 먹인다고 세 군데 네 군데를 찾아줄 사람이 뭐 있어요. 많이 힘들었던 날은 하나 때 비슷하게 점심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고기 한번 먹는 거죠. 우리들은 사장님 진짜 잘 만나시오. 힘들다고 영양제 먹여? 간식 먹여? 10년 동안 많은 사장님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분은 잘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예 없어요. 아. 아예 없어요. 사장님 만나고는 겁나 고마이에요. 더우면 더운 대로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일하다가 팥빙수 먹고 이래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복지를 잘하면 사장님 나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사장님 잘 되면 진짜 좋겠어요. 왜냐면 나도 좋으니까. 네? 빙수요? 사장님은 지금 지출을 엄청나게 주시거든요. 지출이 아니고 투자. 손해보려고 하면 자꾸 이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예로 저랑 나이 비슷한 분인데 저쪽도 알아보시고 이쪽으로 하는데 양쪽 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까먹은 거예요. 그분이 아차한 거죠. 더블 부킹.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 취소뿐 아니라 부르는 사람들 일당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받고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그분들 일하려고 했던 인원까지 제가 내일 3명 필요하지만은 5명을 운영하더라도 제가 소화시켜가지고 투자해서라도 그쪽 청소업체도 문제 없게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하여튼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표님은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그분 통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시생을 한다고 덤벼들었는데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제가 오지 생활을 그 당시에는 오지 생활이었는데 거기를 신청해가지고 내려갔었거든요. TA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거기가 이게 많이 커지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손해보고 TA 왔고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으로 갔고 거기서 또 인정받고 또 뿌듯하고 그러니까 손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좋은 결과를 하니까 그 아내가 뭐 더 이상 그쪽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좀 저가 항공 간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셨겠네요. 그럼요. 많이들 반대했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냐고. 발전시키고 싶어서 왔는데 그거 믿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또 가신 거기 거고요. 갔는데 뿌듯했죠. 잘 선택했다. 네. 빙수 넣기 전에 빙수. 빙수. 집중
시험 보러 가면 또 이렇게 천장도 닦아주시는 거네요. 샤워 뭐 비느끼가 증발돼가지고 붙잖아요. 비느끼 지는 거예요. 대표님 조종사 직장 간두시고는 그때는 막막하진 않으셨어요? 일단은 막막하기보다도 이제 제가 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뭐 이렇게 물도 많은데 뭐 이것도 추천이야. 당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직 강추야 강추. 확 떨어졌어요. 당 수치가 정상으로 싹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혈압약만 먹어 이제는. 아주 좋아요. 조심. 이것도 불안불안하다. 내가 뭐 테이프 칠했는데 잘 잡혀야지. 흔들흔들 거리네. 흔들흔들거리네. 산 사람 뜻 잘 안 붙는데. 근데 이런 거 청소하다가 파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막 무식하게 힘주고 막 하지는 않거든요. 살살 하는데 일단 뭐 얘기를 하고 변경을 해줘야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또 돈이 나가면 괜찮다고 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지금 우리 센터장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저도 조심한다고 하다가 죽을 때 뭐 떨어뜨려가지고 유리 한 3cm 아니야? 뭐 이런 그 도리 위를 하니까 뭐 내가 뭔들 바로 어떻게 생각? 발견 못하더라도 얘기하는 게 나아요. 양심을 팔면 안 되지. 양심하면 안 돼요. 대표님처럼 조종사 일 30년 넘게 하시고 퇴직하시면 주로 대부분 쉬잖아요. 쉬세요? 네, 쉬세요 그냥. 조금 일찍 퇴직해도 쉬고 일부는 교관해가지고 한 70세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 쉬세요 대부분. 그러면 모아둔 돈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네요?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저도 어쨌든 일하고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만두고 택시기사 쪽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택시도 힘들 텐데 고객들도 잘못 만 험한 얘기도 듣고 막 그럴 텐데 여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런 험한 일 하는 직종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자기 꿈을 키우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고민은 자기 또래 애들이 똑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고민만 하고만 있지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한다. 저도 이거 기초 조사만 하고 바로 했어요. 후회하진 않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 있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해낼 것 같아. 여기는 차려오고 싶은 그런 청소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비전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좀 많은 업체 대표님이나 사장님들 만나 보셨잖아요. 여기 대표님은 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으세요? 일단은 보통 사람들 앞날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장을 보는 거고 사장님은 멀리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잘하는 직원을 또 잘 붙들어서 데리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이건 결과는 좋아요. 저는 제일 힘들 때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정신없이 그냥 일만 했어요. 이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 맡은 일에 약속만 잘 지키고 뭉치는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최선 다하면 그걸로 스티커제로 방금 했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센터장님이 쓰신 거예요? 글만 썼어요. 그것도 그린 거예요. 아이고 정말. 저거는 대표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고 이런 손편지 받으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집에 오늘 못 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이 더웠던 날씨예요. 35도. 어우유. 오전부터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 땀 흘리는 현장을 채널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소업이라는 게 마냥 힘든 업이 아니고 서로 뜻이 잘 맞아가지고 보폭을 넓혀가지고 사업의 다양성도 좀 추구할 것 같아요. 지금은 청주권이지만은 용인 쪽에도 많이 이제 확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신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하시는 거 지켜봤는데 직원분들이 참 긍정적이고 밝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저와 같이 일해 주시니까 고맙고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니까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 끝나고 나 몰라라가 아니고 항상 저 잘 되는 거를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은 걸 느껴가지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잘 상생해가지고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변함없는 게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원들 고생하는 거 못 알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직원 투자에 복지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